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선생입니다. 오늘 4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참 한 주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좀 편안하게 직접적인 재테크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약간 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도시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 도시라는 게 회색 시멘트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그런 무생물체가 아니고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생로병사가 있고, 이러한 생로병사 속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투자 인사이트가 또 나오기도 하고 말입니다. 가령 신도시를 정부에서 조성한다 이런 거는 태어나는 게 되겠죠. 또 이제 노는 말 그대로 노후화되고 오래되어 가는 거고요. 병은 좀 낡아가는 것. 그러면서 좀 도시 지역,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주 지역이 낙후되면서 중산층과 좀 그런 중간 계층들이 떠나가고 여기가 너무 살기 안 좋아지니까, 그러면서 렌트피, 즉 임대료가 떨어지니까 그 자리를 채우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또 도시를 슬럼화시키고, 그렇게 되면은 또 그 도시를 사람들이 기피하게 되고, 기피하다 보면 가격이 또 내려가고, 그럼 이게 사회적 문제를 또 발생시키면 그거를 시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무언가 조치를 하게 되고, 재개발을 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벌려서 다시 부활을 시키고, 그 저렴한 임대료에 사람들을 들어오게끔 만들어서 좀 중산층이 다시 형성이 되고 거주 공간이 깨끗해지고 안전해지면 다시금 이제 거기에 맞는 학군도 생겨나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도시가 또 좋아지는 것. 그러면 이제 다시 태어난 거니까 또 생이 시작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늙어가고 낙후되고, 그리고 다시 재개발 직전까지 가고, 이렇게 생로병사가 있는 게 도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 근처를 돌아다니시면서 그 지역이 언제 형성이 됐고, 또 그 형성이 됨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를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그 도시의 생로병사가 좀 보이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는, 어저께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녹지 생태 도심 재창조 전략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어요. 참 이제 오세훈 시장을 보면은 저는 개인 정치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정말 디벨로퍼적인 마인드를 갖춘 시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라면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정치 이전에 뭔가 해야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도시를 만드는, 도시를 재건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자리인데, 이번에 나온 좀 아이디어가 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일단은 제목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오세훈의 큰 그림, 종묘 퇴계로 용적률 풀어서 녹지 넓힌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러는데, 먼저 종묘하고 퇴계로가 어딘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종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세운상가 일대를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여기 종로 3가역이 있는데요. 이 종로 3가를 보시겠습니다. 종로 3가역이 있고 여기 1호선과 5호선과 3호선이 지나가는 자리죠. 주로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면 탑골공원도 있고, 여기 낙원동 아구찜거리, 익선동 요 부분이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서 굉장히 좋은 동네가 되었죠.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종묘가 있어서 이렇게 거대한 녹지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런 게 야간에 운영도 잘 안 하고, 이 종묘라는 지역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철벽은 아니지만 벽이 쳐져 있고, 접근성이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심 내 녹지 지역이지만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공원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공원이죠. 여기 보면 다시 세운 광장이라는 게 보이시죠? 좀 작은 것 같은데 이거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다시 세운 광장입니다. 조금 멀리서 다시 보시면은 여기 다시 세운 광장 일대에서 이 세운 상가를 지나서 쭉 연결됩니다. 여기 이제 충무로의 진양상가라는 데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오시게 되면 이렇게 멀리서 뷰로 보시게 되면 좀 정신이 없네요. 요렇게 요 일대, 여기 충무로역 지나가는데 이제 4호선과 3호선이 겹쳐지는 충무로 대한극장 앞이죠. 여기가 퇴계로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묘하고 퇴계로 사이를 녹지 생태지구로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요 일대를, 요 광장을 다시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 사시고 젊은 분들은 좀 아실 수 있는데 이 지역이 상당히 힙한 동네가 되었어요. 요새 보면 을지로 가면 이제 뭐 맥주도 먹고 뭐 난리가 났죠. 그 동네가 사람들이 굉장히 몰려들고 근데 그 일대는 이제 을지로 입구 종강역 사이 이 을지로 3가역 요 일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 일대에서 뭐 술과 뭐 노가리포를 먹으면서 술을 많이 먹는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발하기로 한 것은 이 세운상가부터 요 쭉 이어져서 진양상가까지 있는 요 충무로 일대까지를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 그럼 뭐 재개발하는 건데 뭐 그냥 일반적인 그런 경우 아니야? 뭐 기부 채납 받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뭐 조감도가 이래요. 그러니까 그 요점은 용적률을 올려주고 고층 제한구역을 풀어줌으로써 건물들을 올려내고 땅을 많이 받아내서 넓은 녹지를 확보한다. 이렇게 녹지가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된 그림이 이제 나오죠. 이만큼의 면적이. 뭐 연남동 센트럴파크보다 큰 구역을 녹지로 만들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뭐가 특별하냐고 생각해 보면은 먼저 이런 겁니다. 지금 서울의 녹지가 단 3.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의 목표는 15%를 만드는 건데 그럼 지금보다 약 4배 정도는 많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4배를 어떻게 하느냐? 방식은 기존에 있던 건물을 다 없애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90m 현재는 이제 높이라는 게 90m까지밖에 올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2.5m 정도의 건물을 올린다고 하면요. 한 층에 2.5m 정도이면은 거의 뭐 30에서 40층 사이의 건물들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공공 기여를 하게 되면은 용적률을 600%까지 이제 요것도 잠겨 있던 것도 풀어줌으로써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하겠다. 뭐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현재 90m 제한이 있는데 110m 그리고 150m까지 가면 어떠냐? 가령 건물이 아무리 높게 있어도 건물이 너무 높아서 팩팩해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옆으로 이렇게 뚱뚱하게 지었던 건물을 얇고 날씬하게 만들면서 위로 쭉 뻗어 올리게 되면은 더 지상에는 더 많은 땅이 확보가 되고 그 위에는 뭐 새들도 날아다니고 사람들도 여가 시간을 뭐 업무 중에 나와서 쉬는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이런 구조가 되면 그게 도시의 녹지 공간이 확보됨으로써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고 좀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뭐 그 연남동 센트럴파크라고 하죠. 뭐 연트럴파크라고도 하고 경의선 숲길 일대 즉 거의 홍대 좌우로 해가지고 쭉 공덕역을 지나서 거의 뭐 삼각지역까지 이어지는 그 경의선 지상철 구간을 지화화시키면서 공원으로 만든 모습이 있는데 이것이 아주 젊은이들이나 뭐 직장인들 그리고 동네 주민들에게 엄청난 숨통이 트이는 녹지 공간으로 변화하면서 공덕 마포 일대가 상당히 천지개벽했고 실제로 부동산 가치도 엄청나게 상승하는 효과를 불러일으켰거든요. 예, 이제 공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공덕으로 와보면은 뭐 이런 겁니다. 여기가 이제 이 경의중앙선이 여기서부터 지화가 돼서 쭉 이어져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 길을 따라서 홍대를 지나서 좀 작게 볼게요. 용산역에서 출발해서 원래는 지상으로 다니던 곳인데 여기서부터 지하화를 해가지고 이 공덕을 지나서 홍대까지 와서 여기 가자역 전에 이르기까지 이 구역을 다 지하화를 시켜서 엄청난 녹지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뭐 이게 지하철역이 뭐 몇 개인가요 도대체? 뭐 이 과정에서 거의 한 약 7, 8km에 이르는 공간을 녹지로 확보를 한 건데요. 그게 주변 부동산 시세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뭐 물론 그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게 뭐 그 동네가 경의선 숲길 때문에 오른 거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분명히 엄청난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일예로 여기 효창파크 프로지오가 보이시죠? 이 일대 신축 아파트들 브라운 공덕 여기도 있죠. 그리고 도화현대 뒤쪽 도원삼성 요쪽 아파트들이 이 공원 일대에 수혜를 입은 지역들이 되겠고요. 또 볼까요? 가령 이쪽에 보면은 더샵과 자이가 쫙 있는데요. 공덕 더샵이 있는데 일대가 더샵과 파크자이 여기가 경의중앙숲길을 이용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지역이 집 앞에 그런 공원이 만들어지게 된 거거든요. 여기 뭐 동양 엠파트도 있고요. 뭐 상당히
이 동네가 생각해보면 동양 엠파트가 옛날에 혼자 이제 이렇게 아파트로 있을 때는 뭐 태형 아파트랑 뭐 몇 개 이렇게 중앙 아파트 요 정도만 좀 있을 때는 여기서 갈 공원이 마땅치 않으셨을 거예요. 이 주민분들께서 공원 가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 라고 하면은 이 태형 아파트 분들은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한강 일대로 접근을 하시거나 여기 엠파트 분들은 한강까지 가기는 좀 멀거든요. 그러면은 상당히 이 동네들이 뭐 대원 칸타빌도 그렇고 여기 신천수 바이파크 있고 삼익 아파트도 있는데 여기가 좀 한강까지 가기에는 그리고 한강 넘어갈 때 강변북로나 대로들 지하로 가야 돼서 조금 삭막한 느낌이 잠깐 나타나거든요. 근데 요 근처의 아파트들이 다 경의선 공원을 이용하게 되면서 정말 사람들의 그런 공원 녹지가 주는 기쁨을 누리게끔 만들어주면서 부동산 가치에 큰 영향을 주었죠. 그럼 이런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요. 용적률 1000%까지 못 줄 이유가 없다. 더 올려. 더 올리면은 이 지금 현재 주먹구구식으로 이 세운상가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하지 않고 남겨뒀던 거를 자기는 이거를 철거하고 새로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 일대를. 그리고 규제 하나가 이루어져서 사업자가 만약에 땅을 내놓고 그 녹지를 주기로 하면은 용적률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가로 세로 한 50m에서 50m로 놓고 위로 15층을 올릴 수 있는 집이었다면 25m로 하면은 그 15층의 두 배인 30층을 넘어서 뭐 40층, 50층까지 올릴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밑에 땅을 확보해서 녹지를 만들어 주겠다 이런 거를 한 거죠. 근데 이게 뭐 누구는 세운상가가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 일대를 보면서 피눈물을 흘렸다 했는데 뭐 저는 사실 뭐 피눈물까지는 좀 표현이 좀 과하지 않나라고 했는데 이 일대를 보면은 혹자들은 뭐 힙하고 하기 때문에 뭐 좋다 이런 건물들도 굉장히 낡은 게 보이시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뭐 이런 거 업체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건물들을 정리하고 다시 도시를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들, 사업성을 만들어 줌으로써 이분들도 적절한 합리적인 보상을 받으시고 그리고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만들고 물론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요. 그러면서도 도심을 정비해서 이 일대에 이렇게 널찍하게 있던 공간을 몇 군데로 모아주고 가령 뭐 이런 거죠. 이 현재 이렇게 좀 넓게 요만큼 면적을 차지하고 있던 곳을 이전과 다르게 뭐 한두 군데로 줄여서 요 정도 칸만 남기고 대신에 높이를 이렇게 위로 높게 올려줄 수 있게 함으로써 뭐 호텔과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뭐 레지던스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것들도 하고 위로 올려주면은 이 아래 공간들은 다 녹지로 확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 좋아지고 뭐 이런 거죠. 실례로 이게 2018년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2018년 3월 18일이죠. 최재형 기자님의 기사인데 도시가 미래다 리빌딩 서울 해가지고 뉴욕 사례를 듭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여기는 공중권 에어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서울역 그 옛날에 일제시대 때 지었던 서울역이라든가 뭐 오래된 미술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개인의 사유 물건인데 공중권이라는 게 사고 팔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수라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건물을 물려받은 게 있다고 칩시다. 정말 뭐 그러면 좋겠지만 이게 역사적 가치를 지닌 건물이 있다고 해봐요. 근데 저는 이게 뭐 단 1층짜리 건물인데 이 위로 올리면은 임대 수익도 발생하고 건물의 가치도 올라감으로써 제가 돈을 벌 수 있게 될 텐데 지금 현재 법에서는 당신 이러면 안 돼. 이거 하지 마라고 막아놓기만 하면 이게 개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제가 그거 갖고 있어봤자 돈도 안 돼. 그냥 방치해버려. 그럼 여기 뭐 예를 들어서 계시던 월세입자가 빠져나가고 그리고 비어있고 그럼 막 누가 와가지고 낙서하고 뭐 여기다가 막 술 먹은 사람들이 토하고 가시고 막 이러면 이게 도시가 슬럼화되는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요만한 땅을 갖고 있는 저한테 개발 양도권을 넘겨라. 그러니까 공중권, 에어라이트. 이 건물은 영수님, 뭐 제 이름이 영수는 아닙니다만은 영수씨 이 건물이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기 때문에 1층인데 이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잘 관리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저는 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재산세만 내지 이 개발을 못하니까 돈이 안 되는데요? 라고 말하면 그러지 마시고 이 위에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타인한테 파세요. 마치 땅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하면 땅이 없어서 못 지어요라는 거는 되게 게으른 생각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정책 결정하는 사람이 서울에 더 이상 빈 땅이 없어서 집을 못 짓는데요라는 거는 되게 게으르다는 말이에요. 여기 위에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을 헐고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맞지 않아요라고 하면 이 건물 소유주는 단순히 희생자가 됩니다. 내가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재산권도 행사할 수 없고 역사적 보존 가치라는 것 때문에 그냥 보유만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내가 관리를 방치하게 되고 슬럼화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공중권을 마치 땅처럼 다른 옆에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옆에 사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 제가 공중권을 사면 현재 시에서의 제도는 당신은 여기 35층까지만 지으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영수 씨한테 공중권을 사기로 했어요. 여기 위에 15층 더 짓게 해주세요. 이 15층 분은 이 영수 씨가 못 올린 요 공중권을 사가지고 제가 가져간 걸로 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에어라이트, 공중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공중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미국에서는 1970년에 벌써 개발권 양도 제도라는 거를 만들어서 공중권 거래를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했고, 이게 역사 보존, 영수 씨가 가진 건물도 잘 보존하세요. 대신 공중권을 파실 거면 그 건물을 타이트하게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막 토하고 낙서해놓고 가는 거 방치하시면 안 되고요. 나름대로 뭐 CCTV를 달고 관리를 하시고 때 맞춰서 계절마다 페인트도 칠하셔야 되고 건물을 깨끗하고 역사적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세요. 대신에 공중권을 팔아서 그걸로 이득을 받으세요. 혹은 뭐 월세를 받으세요라고 해놓으면은 제가 그래요. 그럼 내가 이 건물을 잘 역사적 보존 가치를 지키면서 책임을 다할게요. 대신 나는 이제 이 공중권을 팔아서 월세를 받을게요. 이게 되는 거죠. 그럼 누군가는 시 입장에서는 역사 보존도 했고 대신에 반대급부로 고밀개발이라는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주고 나니까 도시에 뭔가 높게 건물이 지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깨끗하고 신기하게 만들어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미국에 진짜 실제 그랬던 사례가 있습니다. 뭐 432 파크 애비뉴라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엄청나게 높은 건물이 이렇게 삐쭉 튀어나왔죠. 이렇게 높게 건물이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보다 훨씬 높은데 이 용적률을 사다가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센트럴파크도 보는 아주 좋은 고급 주택이 나왔고, 이 고급 주택을 타인한테 팔고 여기서 나온 수익은 역사적 보존 가치를 지킨 사람들한테 월세로도 들어갈 수 있고 시의 세금으로도 거쳐지고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단순히 그냥 개발하지 마라고 하면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분노를 자아내고 그걸로 인해서 정치 세력이 교체될 수 있지만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개발권 양도 제도가 이제 TDR이다라고 합니다. 뭐 트랜스퍼, 뭐 이제 트랜잭션 오브 뭐 디벨롭 이런 거겠죠? 이런 제도가 있다. 그래서 뉴욕에서는 원벤더빌트 그리고 53W53 이런 빌딩이 2018년에 만들어졌고 432 파크 애비뉴 2016년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뭐 세운상가 보면서 오 시장님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뭐 오세훈의 큰 그림, 종묘부터 퇴계로까지 녹지 생태를 만든다. 막 이러면 뭐 맨날 세운상가 뭐 그래 뭐 저기 분양하던데 뭐 그런 건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세훈 시장 뭐 재개발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시라는 게 정말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의 힘으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를 같이 보시고 그 흐름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영리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이고, 단순히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는 게 남들은 적폐라고 비속화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뭐 용산에 와서 보시면은 정책의 힘으로 물론 중간에 굉장히 안 좋은 일,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10년, 20년에 걸쳐서 그 도시가 새롭게 탄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종로 일대, 이제 종묘부터 퇴계로 일대 이 지역을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만들겠다고 다짐을 했으니까 시간이 가면서 정말 다른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실제 뉴욕에서도 있었던 거고 도쿄에서도 있었던 거고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좋잖아요. 뭐 때때로 흐리고 비도 올 것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봄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주말에 나들이 가실 때 여러 도시를 보시고 이 도시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생활을 하시면 좀 더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심적으로 풍요로워지고 흥미로운 일들이 있고 그러면서도 부동산 투자 인사이트가 또 떠오르고 이렇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주일 고생하셨고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